자, 이제 한미반도체가 또 추가 수주를 했다. 이런 뉴스가 또 공시가 나왔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주가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한미반도체가 한 뭐 상승하다가 좀 말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TC본드 장비가 좀 공급이 된다 하면서 좀 독점적인 지위가 좀 이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온 거 보면은 어쨌든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1,500억인가요? 1,600억 정도 되는 장비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고, 일단 하나 쪽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바로 HBM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뭐 D램이라든지 낸드 쪽으로 좀 테스트를 좀 더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수율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면은 HBM 쪽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뭐 한미반도체의 어떤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은 적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추가 장비 계약도 나왔고 뭐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 다만 주가는 이미 좀 이런 것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고, 이 독점적인 지위가 조금 이제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은 저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 뭐 그리고 마이크론 등이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좀 주가 상승은 그전만큼의 강한 상승보다는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신규 어떤 거래처의 그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소부장들의 주가를 끌는 하나의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미반도체는 쉬고 다른 소부장 대장주가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약간 그런 부분들에 약간 힌트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 그 수요일에도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을 좀 했었고, 오늘도 관련된 기업이 좀 급등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그 젠슨 황의 인터뷰라든지 뭐 이 HBM 시장을 좀 본다라면 2025년에도 결국에는 HBM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좀 많을 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호재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펜니스 업체들도 약간 HBM 그 테스트라든지 생산을 좀 다변화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TSMC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쨌든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면 뭐 파운드리 업체들도 좀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소재라든지 부품 업체들도 조금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은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공급을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HBM이 공급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HBM의 물량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물량 자체가 하이닉스의 6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HBM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급등한 상승한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특징은 조금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약간 레거시 관련된 기업들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또 중국 관련된 수출도 좀 늘어났다고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후공정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PSK 홀딩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도 기록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틀 연속 급등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강점이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커츠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15%, 16%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충분히 이런 분위기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관련해 가지고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ENF 테크놀로지도 오늘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2%,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계속 있었던 것들이 오늘 주가로 좀 반영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랑 비슷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솔브레인 같은 경우 오늘 상승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중국에서의 그 한국산 반도체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것이 이제 또 수출 호조로 이어지면 이게 결국은 중국이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뭐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본다라면 4월 달, 5월 달에 중국 관련된 어떤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5월 달만 하더라도 중국 수출 데이터가 한 8% 이상 늘어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보여줬는데 그거의 상당 부분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으로 늘어났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 계속 제재에 맞서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죠. 최근에도 보면 한 64조 원 정도 규모의 투자금을 좀 펀딩을 조성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좀 했었고요. 또 하나가 원래 사실은 중국에서 가장 뭐 장비라든지 소재 이런 반도체 관련된 수입을 제일 많이 하던 국가가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원래 한 60% 이상 관련된 그 반도체 관련돼서 수입을 해왔었는데 대만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수입처를 좀 다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수입처를 좀 다른 나라로 좀 많이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거는 일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 보통 월간 한 35억 달러 정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수입을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일본 쪽에서 장비라든지 뭐 소재를 수입했다라는 통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는 별로 그렇게 효과를 못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그 효과가 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삼성하고 SK가 이제 최근에 보면 삼성 중국 시안 공장인가요? 가동률이 100% 낸드 그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이 100%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삼성하고 SK가 중국 쪽에 공장 가동하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걸 반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라는 것을 약간 좀 보류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규제를 하겠다, 뭐 하지 말아라 이러한 부분들을 약간 밀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 틈을 타서 이제 삼성하고 SK가 관련된 이제 장비를 좀 많이 들어보내서 거기서 공장 가동을 좀 높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국내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가 중국에 수출을 좀 많이 늘릴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 본다라면 계속해서 이제 공급망 리스크 문제로 인해서 자체 생산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중국 D램이라는 낸드 자급률을 좀 높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모바일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어떤 제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조선이나 철강 이때처럼 네. 지금은 그쪽에 공장들을 막 설립하고 하니까 장비주들 우리가 수출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네. 결국 이 중국 향이 높은 이 장비 업체들은 결국 나중에 또 그쪽에 반대 그쪽의 경쟁력이 커지고
그쪽의 업체들이 이제 시설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경쟁 제품들이 확 나오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은 항상 뭐 따라붙는 수식어인데 어쨌든 근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 중국은 첨단 제품 반도체 쪽보다는 좀 한 세대 두 세대 늦은 쪽의 제품이 좀 수요 관련돼서 어떤 생산이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은 예전보다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 SMIC 관련해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 3위에 올랐다. 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사실은 뭐 수익성이라든지 또 거기서 생산한 제품들의 그 퀄리티를 따진다라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AI 반도체 쪽보다는 좀 한 세대, 두 세대 뒤늦은 제품들이고 중국 기업 관련돼서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어쨌든 이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중국 관련된 뭐 반도체 기업들이 뭐 여러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들 기업의 주가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중국 관련돼서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을 좀 본다라면 중국이 이제 후공정 같은 부분들은 그래도 뭐 중국 국산화라고 할까요? 뭐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 게 자금률이 한 40%, 뭐 또 어떤 후공정에 따라서 한 50% 이상 자금률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거의 뭐 10% 미만, 5%뭐 이 정도로 아직까지도 미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뭐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EUV라든지 AI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중국향 레거시 장비 업체들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저는 SNS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는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작년 7월 고점 이후 아직까지 좀 흘러내리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이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OLED 사업 부분이 주력인데 최근 6대 3, 6대 4, 뭐 7대 3 정도로 반도체 사업 부분이 좀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EUV 밸류 체인 중 가장 높은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SMIC 쪽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쪽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중국이 SMIC 쪽으로 해서 어떤 그 생산을 늘리게 된다라면 이쪽을 더 키운다라면 SNS텍이 이쪽 관련된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를 조금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하나 머티리얼즈의 그 15%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도쿄 일렉트릭이거든요. 네. 근데 도쿄 일렉트릭이 AI 쪽을 하면 이쪽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상당히 장비 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 40%대까지 높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쿄 일렉트릭의 장비가 들어가는 C각 부품을 하나 머티리얼즈가 같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매출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그 유무상증자를 하면서 하나 머티리얼즈가 거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주가가 스크래치를 받았는데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좀 한 5만 원 초반에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어쨌든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한 저점이 5만 원대, 4만 원 후반대 그러면서 좀 고점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SK 같은 경우도 이제 PR 스트랩 장비 글로벌 1위고요. 최근에 드라이 클리닝 장비도 고객사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 PSK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 비중의 23%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서 어떤 그 수요가
수입이 수출이 늘어난다라면 PSK 매출도 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PSK는 이제 PSK 홀딩스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고 PSK는 사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행보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의미 있는 한 8%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대 돌파에 따른 추세 상승 전환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반도체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뭐 미국서부터 일본서부터 중국서부터 그 보조금을 막 지원하면서 막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한국에서도 뭐 어떤 대책이 좀 나왔나요? 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좀 해주겠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HBM 칩 제조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에 이제 HBM 소재 부품 장비 기업한테 이제 R&D 투자를 하거나 시설 투자를 했을 때 뭐 세액 공제를 좀 해주겠다, 뭐 혹은 뭐 투자 관련된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금액을 몇 조 단위로 이렇게 세금으로 지원을 딱 해주는데 네. 우리나라는 세액 공제라든지 뭐 이런 세제 혜택 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뭐 이게 없다 이 세제 혜택이 없다고 해서 투자할 거 안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이것 때문에 투자가 엄청 늘어난다라고 좀 보기는 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HBM 시장이 현재 19조 원 정도 시장에서 29년도가 된다라면 앞으로 뭐 4년 정도 뒤겠죠. 4년 뒤에는 한 59조, 52조, 뭐 50조 이상으로 시장은 급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꼭 정부 지원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정부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 뭐 등등이 투자를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은 꾸준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그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좀 그 주가에 영향을 받을 만한 소부장주들 일단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어떤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이번 이제 그 반도체 개발 그 포럼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기승전 엔비디아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뭐 여기저기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내보낸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쪽에다가 뭐 그 연구원을 긴급 파견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넘어가서 뭐 관련된 미팅을 한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에서는 그 테스트 진행 중인 것이지 실패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젠슨황도 실패한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그치 연구라는 게 결국 그쵸. 계속 실패하는 거 가운데서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번에 통과를 못했다고 해서 계속 테스트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번에 테스트를 했는데 0 제품이 물량이라서 앞으로 삼성전자하고는 테스트도 안 하겠다면 실패지만 테스트는 계속 하는 것이기 그치. 때문에 이게 참 실패다 아니면 테스트 중이다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 개발 회의 그 컨퍼런스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삼성전자가 답을 제시해 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그동안 이제 어떤 루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를 봤을 때는 아예 이제 확증으로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돼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제품이 뭐 내일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최소한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제품이 공급될 수 있다는 뭔가 확실한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공개가 된다라면 정말 삼성전자가 그동안 억눌렸던 주가가 지난번에도 3월 달에도 젠슨왕의 그 사인 한 장만으로 주가가 15% 이상 올랐듯이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곤두박질 칠 건 아니지만 강한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강한 상승은 안 나온다 봐야겠네요. 그 계약서를 갖고 나서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죠? 그치.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맞아.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지. 그쵸. 엔비디아 입장에서야 뭐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 뭐지 채널 그 작업을 다변화는, 해줄 그 협력사가 필요한 거고. 네. 야, 될 때까지 한번 노력해봐. 이거지 뭐.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일단은 뭐 어쨌든 계속해서 좀
기대감은 좀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전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 6월 26일에 제가 알기로는 6월 26일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HBM 제품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적을 보여준다라면 분명히 삼성전자도 그 이상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9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8조 원대에서 8조 원 중후반에서 9조 원대로 높아진 것인데, 마이크론이 만약에 정말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라면 그것도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사실 그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반도체 사업만 가지고도 지금의 주가는 합리화될 수 있다라고 그쵸. 보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하여튼 지금 그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렇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나왔을 때 좀 크게 네. 주가에 그 플러스 효과를 받을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오늘 좀 많이 오른 기업들 중에서 저는 그래도 좀 비싸더라도 좀 지켜볼 기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5% 올라오면서 41,000원대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뭐 이 회사는 세계 1위 반도체 쿼츠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TSMC, 뭐 레니서치 등 다양한 매출처를 좀 확보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쿼츠 사용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슈들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1분기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2분기도 지금 예상되는 실적이 지금 매출이 2,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353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 이상 증가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반해서는 주가는 오히려 못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게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저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KC텍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도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CMP 장비하고 소재를 국산한 기업인데, 이 CMP 장비가 뭐냐면 이제 웨이퍼에 슬러리를 뿌렸을 때 이걸 평탄화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미세화 공정으로 인해서 CMP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D램보다 낸드 쪽에 더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낸드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또 HBM 쪽으로 가면서도 더 많은 CMP 공정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MP 관련된 장비 관련해서 한 80%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웨이퍼를 여러 개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습식 세정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보통 이 회사가 만드는 그 장비가 웨이퍼를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동시에 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웨이퍼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또 웨이퍼라는 거는 공급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는데, 지금 HBM 쪽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낸드라든지 이런 쪽도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웨이퍼 관련돼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쪽 관련해서도 KC텍이 조금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 2달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한 2달 정도 4월에서 5월 달까지 기간 조정 이후에 지금 지난 수요일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라서 충분히 5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외로 눈을 좀 돌린다라면 엔코 테크놀로지란 회사가 있어요. 뭐 이 회사가 거의 뭐 상당히 좀 오사트 관련해 가지고 테스트 관련돼서 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 향 매출 비중이 한 80% 차지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회사였어요. 아남 반도체. 네, 아남 반도체 예전에 그래서 IF 때 가면서 이게 국내 기업이 이제 오히려 그 해외로 이제 인수된 건데, 그러니까 상장은 지금은 미국 회사가 됐지만 그거의 기본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 엔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지난 12월부터 계속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최근에 뭐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한미반도체도 그랬고요, 뭐 이스페타시스도 그랬고, 이렇게 한 길게 행보를 하다가 좀 분위기 타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을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해외 주식을 좀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엔코 테크놀로지도 하나의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